안녕하세요. 저 홍익대학교 라이트온 포뮬러 팀장 맡고 있는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6월에 제대하고 뒤늦게 그때 팀에 합류해서 좀 많이 아는 거 없지만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차는 이게 튜터링 카페에 올라오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 차량 224km에서 작년 차량 176km, 그래서 모노코크 쓴 국민대학교 다음으로 저희 차가 갖게 돼서 경량화 우주 사례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례에 뽑힌 만큼 저희는 경량화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 여기에 되게 포커싱하게 된 이유는 학교 여건상 차를 굴려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어요. 홍익대학교 혹시 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 흙바닥에다가 정말 아스팔트 깔려있는 데는 한 80m 정도, 심지어 거기 열람실 앞쪽에 정말 열악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량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순수 가속 성능만 봤을 때 대략 10km를 빼면은 저희 75m 가속 성능할 때 0.1초 정도씩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ECU 같은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거의 엔진 쪽에서도 오픈 필터 쓴 거 말고는 바뀐 게 없는데, 그래도 가속에서 그렇게 다른 학교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중심화 이런 거 보통 많이 하시니까 하이퍼웍스를 이용해서 최적화해서 각종 부품들을 가볍게 만들었고요. 저희 학교엔 페이스 센터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사용이 조금 용이한 편이라서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걸 써야 저희 이렇게 설계하거나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항상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게 제작 용이성입니다. 예를 들면 벨크랭크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한 평면에 일자로 해서 제작하기 쉽게 공차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스펙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량화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구동장 진 무게가 준 건데요. 이거는 엔진을 650에서 250cc, 포맷 650에서 25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은 아마 후륜 현가 장치에서 한 6kg가 빠지면서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인데요. 저희 차 프레임 보시면 프레임에 일단 저희가 달리는 코스에는 굽힌 감성보다 비틀린 감성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차 프레임 보시면 일단 독특한 게 앞이 매우 이거 저방에서 말 못했는데 앞이 매우 짤막하고 중간에 드라이버 포지션 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일단 앞쪽에는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멤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만큼 뒤로 오면은 그 많이 들어가는 멤버들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이게 또 이렇게 프론트 롤오프가 앞으로 오면서 강점은 여기 드라이버 머리 포지션, 이게 앞으로 갈수록 여기 메인 롤오프 높이를 조금 낮출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레임은 일단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멤버를 최소화했다는 거는 사실 이런 거는 암 포인트라서 약간 불필요하게 더 최대한 트러스를 맞추려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암 받아주는 암 포인트가 여기 위거든요.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 이런 멤버를 강성 확보도 해주면서 여기 바로 레겐 피니언도 달리고 해서 이미 설계 단계부터 약간 불필요한 멤버는 최소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항상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CG 하이트랑 토탈 웨이트는 이거는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밑에 프레임을 보시면 이게 여기 앞코에 지상고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쭉 이어갔고 여기는 일자로 꼽았다가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취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 것처럼 만들면은 총 무게는 한 500g 정도 증가를 하는데 생각보다 프레임 무게중심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여기 맨 밑에 아무래도 최저지상고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토탈 웨이트 500g 줄이는 것보다는 이게 CG 하이트를 낮추는 게 오히려 더 큰 뭔가 차량 성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면서 약간 연료통 달기 쉬운 것도 아마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프레임 이제 하실 때 각 부재 어떤 거 들어가시는지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규정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 통해서 미리 이제 전체 프레임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지, 이제 보강되는 어느 부분에 얼마나 될지 이런 거 다 계산하셔서 이미 설계 단계부터 총 무게를 이렇게 계산하고, 또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그 단계에서 이미 어떻게 멤버를 짜면은 조금 더 가벼워질까. 그리고 사실 프레임은 규정 통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밑에 그냥 구멍 뚫고 리베팅 하셨다가 대회장 오셔서 거기 용접 보고 하신 팀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시행착오는 규정 확인을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는 이렇게 하고, 페달 패키징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못 써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 편의성 때문에 약간 뒤에 공간이 조금 더 넓은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지금 프레임 쪽에서 좀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 템플릿이랑 동수 규정이 잘못 올라와가지고 저희 새로 만들어서 넣어보고 아 생각보다 엄청 안 커졌구나 했는데 FSA 그거를 잘못 옮겨 받아 적으시는 바람에 350? 네 그거 올라온 거는 크로스 섹션? 네 올라온 건 훨씬 작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300에 325로 돼 있어. 네 그래서 아마 저희 기분 좋았다가 이틀 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걸로. 저희 그 동수 타야 되는 것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최소 15cm가 길어져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리고 뭐 페달 저희는 이제 옵티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아 잠깐 하나 미스가 있는데 네. 전혀 동수가 탄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보면 안 돼요. 페달 끝면. 페달까지예요. 페달도 어디까지? 최후. 페달을 최후로 딱 페달이 어저스먼 된다는 가정하에 가장 뒤로 갔을 때 걔가 닿아요. 그다음에 아까 CG 하이트에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는 마우라도 이렇게 리어 서스펜션 위쪽으로 빼면서 최저 지상고가 여기 메인 로루프 밑에서 한번 하고 거의 여기서 한번 나와서 좀 저중심화 하는데 하나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앞이 늘어나야 되는 만큼 뒤를 조금 줄여보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작 용이성이랑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 그게 참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서스펜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퍼웍스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벨크랭크 알루미늄 이용해서 CNC 커팅을 했는데 사실 그 비용이나 이런 거 뭐 비용 대비해서 그렇게 가성비가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레이저 커팅 작년부터 좀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옆에 따로 이렇게 여기 보통 시편 붙이셔서 보강하는데 딱히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좀 경량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휠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쓰는 베어링이 굉장히 얇고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좀 뭐 이렇게 뭐 좌우 중심에서 뭐 좌우 길이 해가지고 스택이랑 해서 최고 속도 어느 정도 하고 뭐 제동력 걸렸을 때 뭐 주행했을 때 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14시간 안전기술을 좀 많이 주긴 했는데 14시간 정도 달릴 수 있으면 내부레이스까지 차가 퍼지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가볍게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한 게 2015년도 차량 같은 경우는 다 스페리컬 플레인을 M8, Z8로 사용을 했는데 위에 이제 어퍼암은 다 Z6으로 바꿔봤어요. 사실 이게 스페리컬 플레인 무게 자체만으로는 한 100g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게 하우징 크기라든지 볼트, 너트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은 뭐 또 스페이서 같은 거 위에 넣으시잖아요. 그런 거 다 따져봤을 때는 한 500g에서 600g 정도까지 줄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대가 예전에 영암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거 로어암 줄이는 거에서는 조금 무섭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 서스펜션은 어떤 컨셉을 가졌냐면 일단 저희가 10인치 휠을 쓰는데 이렇게 평면도인데 진짜 엄청나게 타이트해요. 여기 밑에 볼트 나오면은 진짜 밑에 한 0.5mm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남더라고요. 패키징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10인치를 하면서. 그래서 패키징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 디스크를 조금 두껍게 만들게 돼가지고 여기에 볼트머리랑 간섭이 생겨서 결국 여기 나중에 CNC 가공한 건데 결국 나중에 후가공 하느라 아마 조금 안 좋아졌을 텐데 여기 카운터 보링을 해가지고 볼트머리를 억지로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고요. 원래 초기 설계는 이 두 개가 붙어있는 여기 바로 휠이 붙거든요. 저희는 그냥 이걸 휠 스페이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디스크 물리는 걸 한 번에 가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불가능해서 얘랑 따로 뺐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원래 처음에는 얘랑 그냥 6개 물려놓고 이렇게 쭉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좀 다르게 돼가지고 여기 결국 스핀들이 하나가 통짜 스핀들이 들어가는 형식 뒤에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 로크너트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걸 없애보려고 뭐 이렇게 바꾼 건데 무게가 거의 결국 도찐개찐 오히려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좀 여기는 저희가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 만들었던 거고 2016년도 만들었던 거고 2015년, 2016년 딱 봐도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설계를 해서 좀 더 최적화했다고 눈에도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거는 무게 자료가 있는데 얘 무게를 제대로 달아보지 못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혹시 이거 자료 올릴 때 한번 첨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 서스펜션 컨셉은 일단 커브와 조인트 컵을 일체화 시켰는데요. 사실 이거 시도하시는 팀들이 이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시지 않은 팀이 있다면 왜 해야 되냐면 이 조인트 컵 하나만 해도 1.3kg예요. 근데 이게 구동계에서 이거 다 회전 관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이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희 이게 리어 서스펜션 거의 끝인데 휠 스페이싱, 여기 허브, 그리고 여기 2개 베어링, 그리고 버클 이거 해서 1.5kg예요. 그러면은 사실 조인트 컵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은 무게가 거의 배로 뛰거든요. 양쪽으로 치면은 거의 한 3kg쯤 날아가는 게 돼가지고 저희는 리어 서스펜션에서 굉장히 감량을 저희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면은 휠 갈기가 좀 레인 타이어 바꾸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저희 휠 가는 데만 거의 한 1시간쯤 걸리거든요. 잘 안 들어가서. 그런 거는 좀 정비 용이성이 떨어지지만 사실 뭐 날씨라는 게 급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포기하고 최대한 경량화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거 하나 가공하는데 25만 원인데 레인 타이어랑 레인 휠 위에서 그거 하면은 100만 원이거든요. 저희는 그 돈이면 딴 거를 더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LSD를 무슨 혼다 ATV용 OEM 돌아다니는 거를 구해가지고 브레이크 디스크를 하나만 쓸 수 있게 되고 캘리퍼랑 이제 패드도 하나만 쓰잖아요. 생각보다 캘리퍼가 엄청 무거워요. 무게 재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를 한 개 씀으로써 되게 무게 감량도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후륜 서스펜션은 이렇게 3개로 해서 쪼았고 여기로 통째로 했고 여기 위에 있던 거에서 여기에 그냥 브리스 나오지 말라고 브리스 캡처럼 이렇게 씌우고 그냥 가스켓이나 이렇게 해서 비닐이랑 해서 여기는 흘러 나오지만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후륜 서스펜션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가면은 일단 충격 흡수 장치 이게 직접 해석해서 만들어서 쓰는 팀도 있지만 트랜스테크에서 15만원, 12만원인가요? 15만원 정도면은 1.3kg짜리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 FSA에서 쓰는 임팩트 어텐추에이터인데요. 해외 FSA 대회에서는 이거를 샀다는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은 이건 충격 흡수 장치로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한 600에서 700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규정대로 만들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거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만들었을 때 대충 2.4kg 정도 되는데 이거 한 25만 원 하는데 한 20만 원 돈 쓰고 그 정도 감량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가성비가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 이런 거 사실 브레이크 등 얼마 안 무거워요. 순정도 한 200g 정도 되는데 여기 그냥 LED로 그냥 배선 한 가닥 까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정말 이거 한 50g 정도밖에 안 나갈 거예요. 이런 것도 직접 만들었고, 그리고 배터리가 사실 저희가 군산에서 대회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짐칸을 가기 전에 배선이 여러 번 타먹는 게 배터리 전압이 약간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리튬 이온이다 보니까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500g밖에 안 해서 무게를 굉장히 적은 가격에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배터리 지금 쓰시고 계신 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 홍익대학교가 아직도 경량화할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 충격 흡수 장치를 뭐 해석을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서 여기서 한 몇 킬로 줄이고, 이제 머플러를 순정을 썼더니 머플러도 굉장히 무거워, 한 6kg 나가는데 순정 머플러 쓰고, 그리고 배기 라인도 약간 오픈 필터 쓰면서, 그 오픈 필터는 개조인데 이제 배기 라인이 순정이다 보니까 뭔가 생각만큼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도전해보지 못한 플루언트나 엔진 쪽, 이제 또 특히 이제 흡기 제한 장치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파워트레인이랑 구동계는 아직도 저희도 더 경량화할 부분이 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도 해외에 쓰는 거 정말 비싸요. 한 4, 50만 원 돈 그냥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는 돈이 조금 모자라서 얘는 제일 뒷순이기 때문에 매번 하다 보면 밀려서 가는데, 아무래도 컴팩트한 걸 쓰면은 프레임도 좀 줄어들고 라인도 저희 마음대로 딸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는 국내 포터였나? 클러치 네, 포터인가 어떤 건가? 실제로 틸튼하고 틸튼 거 한 개 278불짜리가 하고 그러면 성능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틸튼은 이제 우리 어셈블리 돼서 완전히 네. 아예 페달 아세이가 전체가 나오니까 모듈화가 돼버리니까 쉬운 건데, 그거는 좀 발품을 많이 팔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팀원이 좀 많이 운전해가지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총 정리를 하면요, 계속 이제 이번에 코스트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굳이 안 내도 되는데 코스트 처리하면서 그냥 부품 무게 한 개씩 달아서 자기 차에 부품이 얼마나 몇 개 들어가는지 해서 BOM 하면서 그냥 같이 무게 정리도 하시면은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BOM 어차피 만들면서 무게 하나만 더 재면 되니까.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왜냐하면 사실 하다 보면은 달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더 나는데, 저희 배터리 다이 같은 것도 진짜 작아요. 진짜 손톱만하게, 그러니까 니은자가 손톱만하게 잘라가지고 모서리에만 잡고 그다음에 그냥 케이블 타이로 묶었거든요, 한 바퀴. 그런 거 부분 하나하나에서 무게를 한 번에 많이 줄이려고 하시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뭘 크게 사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 무게를 혁신적으로 줄일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조금씩 줄이다 보면은 되게 무게가 많이 줄게 되거든요. 저희 차가 되게 가벼운 이유가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대회장에서 어떤 분들이 차 구경하러 오셨다가 EV네 하고 그냥 차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EV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 좋은 것도, 예를 들면 아까 배터리 같은 경우 뭐 납축전지 그런 거 막 4kg씩 하는데 리튬 이온 뭐 사면은 500g이면은 2.5kg 줄이는데 8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요즘 레이저 커팅하고 너클 같은 걸 레이저 커팅해서 용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돈을 억지로 끌어모아서라도 CNC 가공을 하는 편이 낫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일단 무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가공 많이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가공 비용하고 베어링 아까 얇은 베어링 사용하셨다고 네. 가격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베어링 이거 하나 같은 경우는 미쓰미 기준으로 한 35,000원씩 하나. 여파 이거 내경 여파
외경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조금 이따가 제 노트북 보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재원이 제가 저번에 이걸로 썼거든요. 궁금하면 물어보시죠. CV 컵이 몇 킬로고 허브가 몇 킬로예요? 아 그건 따로 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처음 아, 이거 지금 베어링 두 개랑 허브랑 여기 휠 스테이션까지 해서 1.5kg에 저건 어떤 거? 이거요? 이거는 조인트 컷만 있는데 아마 1.28kg라고 나오거든요. 몇 cc? 이거는 아마 이건 코멧에서 사용하는데 정확히 제가 재원을 잘 몰라서 차량이 차량 네? 차량 엔진이 어떤 엔진이요? 지금은 저희 퍼라이 쓰고 있는데 사실 조인트는 그거보다는 그 뭐 어떤 LSD 어떤 스플라니 중요한 저희도 혼다 ATV용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이 말씀했던 그 얇은 샤프트 쓰는 거 같거든요. 네. 코스코 보호서 이런 거 어떤 걸 이후에 이런 거 BOM이요? 설명해주고 그리고 장점 같은 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 BOM에 대한 거요? 네, 정리 팀들이 정리하는 거 많이 방법 취해서 사실 그건 이제 튜터 카페에 또 좋은 견본이 올라오긴 했는데 각 파트별로 다 이제 일단 파트별로 어떤 부품들이 들어갔나 부품 필요한 개수랑 양이랑 어디서 샀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거를 다 정리해서 그냥 정리하는 건데 저도 아직 2학년 이제 끝나서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 저희 선배들이 해놓은 거에 저희는 약간 이제 포맷은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이번 차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BOM 약간 부가적으로 하면 나중에 졸업하시고 취업하시면 다 씁니다. 전 분야에. 빌 오브 머티리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어떤 재질이고 어떤 가공을 거쳐서 어떤 성능을 내기까지 완제품이 될 때까지 얼마의 공수가 투입된지 이 제품의 실제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차증량 170. 그러니까 아까 뭐 홍대에서 아까 홈라이트 쪽 가는 홈라이트 쪽을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양산하는 데서 이렇게 하겠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부품 겨우 한 서너 개만 만들었으니까 CNC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실제로 뭐 양산해서 한다 그러면 줌을 하겠죠. 줌을 떠서 그냥 몇 개 포인트만 잡아서 전체적으로 가공을 하겠죠. 그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왜 BOM가 한 번 정도만 해보라고 하냐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리스트에 보면 알루미늄 예를 들어서 제일 학생들 많이 쓰는 AL 뭐 6061 이거는 키로당 얼마, 블럭은 얼마, 뭐 파이프는 얼마. 그다음에 드릴링을 한번 한다. 그러면 6파이까지는 한 번 하는데 뭐 몇 센트로 돼 있어요. 거기는 일단 몇 원. 그다음에 용접을 1cm 하면 몇 원. 그래서 최적화한 가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가성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자동차공학을 하는 게 모든 공대생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하는 게 그거예요. 회사에서 가장 적은 재료비와 가공비와 공수를 들여서 가장 최적의 돈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감히 장담을 하는데 BOM 개념만 졸업하기 전에 딱 깔아놓고 취업을 하면 동기들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최소한 1년 이상 먼저 승진합니다. 이 개념 잡는데 한참 헤매요. 한번 읽어만 봐도 정말 이거구나. 정말. 그러면 이렇게 가공하는 게 싸겠다. 굳이 이거를 통째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만 해서 요만한 재료만 사서 가공을 하고 요만한 재료 딱 사서 하고 여기를 그냥 용접을 하는 게 어떨 경우에는 쌀 수도 있어요. 이만한 블럭 사가지고 다 파고 다 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개념만 살짝 알아놓는 게 살짝보다는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은 좀 BOM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만 잡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공비 약간 물어보셨는데 이런 거 너클 하나 가공하려면 일단 기본 물리면 돈이 일단
간단해 보여도 물리는 순간 한 20만 원은 기본 나오거든요. 재질이 뭐예요? 저희는 AL 6061 T06 T06 네. 템퍼링 되는 그걸로 해서 그러면 이거 한 표면에 25만 원 너클이나 이런 거 다 하나에 25만 원 정도의 걸로 저는. 그러면 템퍼링 되는 재료 같으면 알루미늄 6061이 이제 뭐 항공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희종 재질하고 지금 맞닿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렇고 아까 폴트나 네. 커플링 그런 쪽에 마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아노다이징도 제대로 못하고 일단 어떤 아노다이징이야? 아노다이징을 아예 못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경질. 경질. 네, 그거 아예 못해서 그냥 일단 이게 도착이 거의 뭐 대회 일주일 전쯤에 설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최초 어셈블리가 다 된 게 거의 대회 일주일 전이라 그냥 뭐 어셈블리 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러니까 고려는 하고 있었어요? 고려는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일단 급하니까 띄워놓고 나갔는데 일단 대회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이제 아직 저희가 까보지를 못해가지고 아까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런 거 여기 후륜에서 뭔가 산볼 여기 허브 여기 안에 안 깨졌을까 여기 손상이 얼마나 됐냐 물어보. 사실 이거 3축으로 잡으면 유격도 상당할 거라고 조언을 예전에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설계 올렸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데이터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사실 해석 아무리 했어도 실제로 돌려보고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홍대도 3년밖에 안 돼서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왜 3년밖에 하고 있어? 포뮬러 한지 이제 3년 포뮬러는 괜찮네. 그죠? 다 하는 올해. 누가 그러던데 지상고나 좀 봐라.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알면 알수록 점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 문제지. 그리고 하나만 더 있어요. 네. 그 프레임 아까 뭐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파츠들을 구조 해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나게 뭐 하는 그런 뭐 특별하게 툴이나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는 하이퍼웍스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뢰성이 어느 정도가 돼요?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힘 주거나 이런 거를 솔직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노력은 하는데 이게 참 뭔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3년 동안 거의 같은 선배들이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를 한꺼번에 졸업을 하시고 저희가 한꺼번에 물러받는 상태라서 저희 팀 내에서도 지금 혼선이 되고 있고 선배들이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주고는 계신데 저희도 아직 저희 지금 이제 하는 팀원들 중에 직접 해본 사람은 한 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테어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쪽에 아까 해석했던 거 잠깐 보여줄래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어때요? 그냥 솔직히 어차피 학생이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보다가 나으면 되니까 내년 차가 오대고 차보다 더 낫고 그러면 되죠. 알테어 직원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거 띄워놓으면 밤새도 뭐 다 이야기가 사실 이것만 발표 준비 만약 이것만 시키셨으면 이것만 또 한 30분 더 충분히 더 됩니까? 충분히 12시간 이건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아직 이거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아직 하드 포인트도 못 잡아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트레이닝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할 거예요 다. 네. 저분이 중국대 팀카인데 네. 그 혹시 대선이 몇 번 날아갔다고 하셨는데 네. 저게 리튬이온 쓰고 난 다음부터 이런 사실 그게 내부 뛸 때는 문제 없었는데 그 다 끝나고 이제 선배들 다 떠나시고 짐카나 대회 운전 못하는 제가 탔더니 시동 자꾸 꺼먹고 계속 빨리 걸려고 막 하다 보니까 좀 탄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전압이 12V가 아닐 거예요. 아마 조금 높을 텐데 정확히 저도 잘 몰라.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네, 스카이리치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사실 저희 내부 레이스 때 조향에 문제가 생겨서 빠르게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 완주를 할 수 있었다는
자체 평가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도 과열될 만큼 조지지 못했고 이런 산볼 이런 데 넣는 것도 그래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체적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설계도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주대학교 AFA에서 드라이썸 관련해서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썸 재밌는 건데 왜 대거 나가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드라이 썸프에 대해서 발표하고